이거를 아니요,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요? 끝나고 나가면은 그런 거예요? 들어왔죠. 예, 소셜 라이브를 하는데 저희가 주중 소셜 라이브는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서 예, 오늘 저희도 사실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항상 저희가 RT가 40분 정도였잖아요. 주말에는 뉴스를 한 40분 정도 했는데 지금 예, 9시 20분입니다. 8시부터 해가지고 1시간 20분 뉴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두 기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정책부의 백민경 기자하고 그 다음에 배양진 기자. 네, 백민경 기자가 선배죠? 네. 선배, 예. 한참 선배입니다. 한참 얼마나 선배인데요? 몇 년? 5년? 4년? 아 그래요? 5년이나? 제가 보기보다 좀 어립니다. TMI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기자가 이제 사회정책부에서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해왔던 이야기가 파업을 했던 네. 국립암센터 이야기잖아요. 저희 조금 전에 이제 한명 앵커가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고 그랬죠. 예, 백민경 기자가 또 했죠. 다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 암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했다 이런 네.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파업 혹시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또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수년간 그 노조 표현 그대로 상당한 착취가 있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보통 환자를 볼모로 삼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이제 환자 가족들이 어쨌든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암 환자들이 대부분인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여론 면에서는 또 이제 파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어려움이 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계속 지켜본 며칠 동안이었죠? 지금 11일? 이제 지난 5일부터 오늘로 하면 이제 11일 정도 됩니다. 네. 예. 네. 그 과정을 계속 두 기자가 다 지켜봤던 거였죠? 네. 예. 그래서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지켜본 바대로 또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빨리 빠져야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예, 주중 소셜 라이브의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선배 안녕하세요. 저희 원래 같은 부서에 다 같이 있었던 네, 다 같이 리유니언을 했네요. 네, 소셜 라이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암센터 파업에 관련해서 병원 파업이라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뭐 이제까지 병원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그 파업에 참여했던 한 1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800명 정도는 대부분 이제 간호사나 아니면 이제 보건직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이렇게 환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났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특이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저도 이 병원 파업 현장들 취재를 하러 다니면서 마지막 날에 그 파업하기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정말 파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흔치 않거니와 이 파업을 할 때도 병원에 이 필수 유지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병원마다 이제 최소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병원에 꼭 필요한 인력들은 유지가 되는데 이번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좀 그 범위가 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유지 인력이 많지 않은 편이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이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런 전조를 이제 뭐 병원에서도 전달을 하고 노조에서도 전달을 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시거나 퇴원을 하시거나 그래서 맥민경 선배가 현장에 취재 가셨을 때는 실제로 병실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까지. 지난 6일날 파업이 처음 시작됐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이제 카메라 통해서 보셨던 장면들이 이제 거의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호흡기 같은 걸 끼고 누워서 실려 나가는 환자분들이셨을 겁니다. 이제 병원 쪽에서 아무래도 파업이 거의 가까워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노조랑 또 병원 측이 마주 앉아서 가장 먼저 결정을 했던 게 당장 아주 위급한 환자들이 아니면 빨리 전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좀 퇴원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저희 호스피스 병동 네. 호스피스 병동 문 닫았던 리포트도 준비하셨었죠? 예. 그거는 이제 파업이 한 2, 3일 정도 진행됐을 때 생겼던 일인데요. 이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특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0년 전부터 호스피스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기 암 환자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연명 치료를 좀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존엄하게 이제 사망할 권리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생겼던 것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뭐 대부분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를 한다든지 하면서 가족들과 가급적 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병동이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을 아파하셨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호스피스에서도 9병상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이제 7병상은 다른 데로 이제 전원을 시키고 나머지 2분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 병상이 닫히면서 일반 이제 그 폐암 환자들이 있는 그런 3인실 이런 데로 옮겨졌었습니다. 네. 항암 치료라는 게 사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또 그런 고통을 보건의료 노동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된 건데 이렇게 약자와 이 책임감 강한 직업인 약자와 약자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게 만든 어떤 시스템의 원인이 뭔가요? 아까 전에 앵커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파업들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약간의 불편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런 파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전철이 서거나 버스가 서면 다들 불편함을 느끼실 거고, 근데 특히 병원, 근데 뭐 저희가 기사를 쓰면 항상 좋은 댓글이 달리는 분들이 간호사분들이랑 또 소방관 분들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파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앞이 막막하실 겁니다. 막 불이 났는데 파업 중이라서 만약에 누가 출동을 못 한다든지 이번 사태도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환자들을 항상 돌보셨던 간호 인력들, 그러니까 의료인들 그리고 환자분들 양쪽이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업 양상도 이렇게 노사가 격렬하게 대립을 했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국립암센터니까. 국립암센터니까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뭐 올려줄 수 있는 임금의 양도 정해져 있어요. 지침이란 게 딱 정해져 있어서 1.8% 이상은 올려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나중에 뭐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게 노측과 사측을 양쪽을 같이 대변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사실상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국립암센터가 생긴 게 2002년인데 2002년부터 18년이죠. 그러니까 18년 만에 첫 파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첫 파업이라서 조금 특이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첫 파업이고 이제 이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에 국립암센터 지부가 있는 건데 이 지부가 생긴 게 지난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처음 그 임금 단체 협상을 하고 그때는 파업 없이 넘어갔다가 올해 이제 협상을 하는 중에 파업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처음 아무래도 파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이제 파업 현장이나 집회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흔히 하는 구호나 이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접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신 거죠.
뭐 10년차 정말 뭐 간호사 일만 했지 그런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박자 구호를 한다. 8박자 구호 선배 하실 줄 많이 다녀보셔가지고 아실지 네. 모르겠는데 끝에는 부자액 이렇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한다면 병원 장은 사퇴하라 병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이제 8박자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다들 이제 약간 어리둥절 어떻게 하니까 하실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진정성 같은 거를 느끼기도 했던 게 굉장히 막 달변이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파업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처우를 좀 낮게 하고 안전 대책 같은 것들을 좀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낮은 처우로 인해서 자꾸 퇴사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파업 현장에 나섰던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진정성을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이렇게 그 의료인 분들이 많이 환자분들 주말이나 뭐 이런 때 그러니까 파업 중간중간에 돌아보면서 오늘 상태는 좀 어떠세요?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져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게 조금 다른 파업들과 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국립암센터잖아요. 공공기관인데 52시간이 안 지켜진다거나 혹은 뭐 위험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요즘 사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켜지는 부분인데 아마 의료는 그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기자들은 원래 언론 직종은 들어있다가 이제 작년에 빠졌는데 아마 남아있는 게 의료랑 기타 등등 이제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2시간을 적용받지는 않는 직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동시간이 굉장히 과도한 건 맞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3교대 병동에 있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데이 근무, 그러니까 낮 근무, 이브닝 오후 근무, 나이트 근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쉬는 날은 오프라고 부르는데 그 오프가 한 달에 이건 이제 암센터 간호사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병원 간호사 이야기인데 그 오프가 한 달에 3개에서 5개 많을 때 5개 근데 그 오프라고 하는 거는 나이트 근무를 하고 나서 있는 오프 그러니까 저희도 기자들도 철야 근무를 하잖아요. 밤에도 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날 다음 날에는 이제 낮에 하루 쉬는데 그런 쉬는 것까지 합해서 한 달에 3일에서 5일 정도를 쉬었다고 하는 거니까 가히 뭐 살인적인 근무 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그 근무들 하나하나도 뭐 8시간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뭐 수술에 들어간다거나 환자의 상태가 특히 암센터 같은 곳은 수술도 많고 환자의 상태들도 다 중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하면 오버타임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시간의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이 병원은 이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 40시간 정해진 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도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이게 올해 7월부터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의 수당 얘기를 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병원들도 있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 수당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타결이 되면서도 사실 해결이 좀 어느 정도 안 되고 있었고 여러모로 그래서 뭐 주 6일 근무를 계속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환자가 막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리고 혼자서 이렇게 밤근무를 뛰느라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조산이나 또 유산 같은 걸 하는 그런 사례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위험수당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인 건데 이 가장 암센터의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지는 게 그 화학요법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워낙 굉장히 독한데 이걸 이제 간호사들이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약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워낙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충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날카로운 주사
바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이 만약에 어떤 감염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주사 바늘에 혹시 이제 실수로 찔린다면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언제나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번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실 때 이제 수당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른 병원들도 보면은 뭐 몇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 노조가 요구했던 수당은 월에 한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노출되는 위험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걸리는 병에 대한 치료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노조원들도 조금 더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위험 수당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측과 사측이 제시하는 바들이 좀 달랐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파업 직전에 한번 조정이 됐었고, 그리고 그 조정 안에 6가지가 있었는데 이 6가지의 위험 수당을 월에 5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극적인 타결을 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사측이, 그러니까 센터가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위험 수당을 준다, 이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측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한데, 이제 남센터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는데, 그 연봉제에 너희가 말하는 위험 수당이라는 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실제로 그랬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연봉제라는 임금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은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나가자. 뭐 이런 정도로 밖에 합의를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 댓글에 저희 소셜 라이브 자주 들어오시는 한탐정님이 그러면 시간의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여쭈셨고, 또 강주원님이 위험수당과 시간의 수당은 별개의 개념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수당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초반에 파업이 진행됐을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시간의 수당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금을 어쨌거나 1.8%밖에 못 올려준다는 게 이제 정부의 지침이고 이게 병원의 입장이었는데, 이 1.8%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노조는 이제 연봉만 딱 1.8%를 올려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병원은 당신들이 말하는 이 시간의 수당,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폐지가 되면서 시간의 수당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시간의 수당을 합쳐서 1.8%를 달라고, 그러니까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측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의 수당을 합치면 한 3.3%의 인상을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는 시간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해왔다라고 노조원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받게는 됐는데, 이제 반대로 시간의 수당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이게 오버타임 근무를 해도, 근무 기록에 남는 이 PC를 로그아웃을 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노조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시간의 수당이랑 위험 수당이랑 같은 거냐 이렇게 질문도 해주셨는데 다르고요. 이 시간의 수당은 정말 말 그대로 정규 근로 시간인 8시간 이를 넘어서 근무를 했을 때 받는 수당이고, 위험 수당은 내가 위험한 직무를 하고 있고 건강에 위협을 받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위험 수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험 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양진 기자 얘기했지만 이제 감염병 환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 항암제를 주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좀 직군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만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간호사 혹은 보건의료 노동자 전체에 대한 좀 사회적인 대우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북미 지역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관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간호 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가정의학과 의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간호사 15년 하면 경력 1, 2년차 의사보다 만큼의 실력은 충분히 현장에서 갖추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좀 우리나라는 태움 문화라든지 또 요양보호사들도 너무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좀 전반적으로 좀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인력 문제가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워낙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몇 년 일하시다가 버티지 못하고 나가시거나 나가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정말 인력이 필요한 병원 현장들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나마 일이 좀 편한 퇴근이 있는 동네 병원들 의원급들은 그래도 퇴근을 하잖아요. 거기는 네. 그런 곳들로 간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간호사가 100명 있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50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문제가 사실 사람이 없으니까 이 처음 들어온 신입을 더 빨리 이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태움도 발생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간호사들도 많고 또 이런 실제로 문제들이 이제 좀 생기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점점 확대할 거라고 하고 있는 이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 서비스.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간호사분들이 거의 간병인의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업무의 강도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또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많이들 옮기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조 기자가 이제 그 북미 지역의 간호사들 대우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뭐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병원의 10년차 간호사의 연봉은 5천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5천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암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싼 가격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다른 병원에도 좀 영향을 끼칠까요? 또 국민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도 국립암센터가 7위까지 오르는 만큼 관심이 많은데 다른 병원은 좀 어떨까요?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파업 조정이 진행 중인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길병원도 파업 조정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번 파업에 대한 여론이 어땠는지 사실 기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죽음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병원에서 뭐 퇴원하고 전원하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면서 파업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 사정을 정말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좀 어렵게 일을 해왔는지를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두고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사실 여론이 굉장히 많이 갈렸었는데 앞으로 사실 파업을 하는 다른 병원들에서도 국립암센터의 이런 경험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파업도 사실 아주 장기간은 아니었고 열하루 정도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파업들도 이런 여론의 경험을 사실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파업할 권리는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일수록 좀 더 대우를 많이 받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전격 타결된 배경에는 사실 조금 더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만 우리가 본분을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스스로도 너무나 많은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도 너무나 많은 그 고통과 압박을 많이들 느껴오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아프시고 누구 환자님은 지금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또 환자들이랑 하시고. 가까우세요. 이 맞아요. 암센터 간호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분들의 좀 처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승적으로 어떻게든 오늘 일단은 파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도 결론적으로 뭐 이분들의 처우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웬만하면 파업하기 전에 잘 협상도 타결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업을 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지속적인 보도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갈등까지 치닫지 않으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당 관련해서 질문 주신 한탐정님과 강주원님께 저희 소셜라이브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셜라이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